여러분은 매일 아침 버스를 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버스 기사님은 그저 버스의 일부처럼 느껴질 겁니다. 운전이 조금 거칠면 잠깐 신경 쓰이는 정도겠죠. 그런데 혹시 여성 버스 기사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문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신기하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여성이 직접 버스를 몰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벨라루스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꿈을 따라 한국으로 귀화한 한 여성. 그녀는 지금 관광버스를 직접 운전하며 하루하루 손님들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운전하는 이 관광버스는 예매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입니다. 벨라루스의 작은 시골 마을 미닉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간절한 염원 속에서 자라났어요.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채소를 기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마을의 대부분 가정이 그러했듯 우리 집도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제게만큼은 다른 미래를 꿈꾸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한 가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알리나, 우리는 여기서 끝이지만 넌 한국으로 가야 한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벨라루스에서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을에서는 이미 한국이라는 단어가 희망의 대명사처럼 통용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한국으로 시집가거나 취업해간 언니들이 몇 년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12살이었어요. 마을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처음 보는 검은색 외제차가 마을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여성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어요. 짙은 갈색 머리카락,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알고 보니 3년 전 한국으로 시집간 마샤 언니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모여들었고 아이들도 그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날 밤 마샤 언니는 우리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샤 언니가 건넨 한국 과자와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을 받으시며 눈을 반짝이셨어요. 마샤 언니는 마을에 있는 여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남편과의 만남, 적응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은 작은 가게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았어요. 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특히 언어가 중요해. 한국어를 배워도. 마샤 언니의 조언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무리를 해서라도 제게 언어 교육을 시키기로 결심하셨어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안 중 하나였지만 아버지는 근처 도시까지 나가 한국어와 영어 교재를 사오셨습니다. 밤이면 어두운 등불 아래에서도 책을 펼쳤어요. 아버지도 한국어를 전혀 모르셨지만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학교 성적은 중간이었어요. 수학, 과학, 역사. 어느 것 하나 특출나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만큼은 달랐어요. 영어는 학교에서 배웠고 한국어는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부터 익히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낯선 글자들을 써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제 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살 때 우리 마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 시집간 소피아 언니가 돌아왔어요. 소피아 언니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 깨끗한 도시,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의 나라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소피아 언니는 제가 쓴 한국어를 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 정도면 한국 가서 적응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야. 그 말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18, 19. 청소년기를 보내며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제 제법 발음도 따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듣는 건 꽤 자연스러웠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직접 도시로 나가 취업 정보를 수집하셨어요. 매일같이 발품을 팔아 한국 관련 정보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알리나, 기회가 왔다. 한국의 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 가이드를 모집한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 온 걸까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그 순간이. 아버지는 빠르게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준비된 한글로 가이드하는 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어필했습니다. 지원 후 2주가 지났을 때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한국의 서울에 있는 글로벌 투어라는 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로 일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자 헤어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한국에서만이라도 너는 웃으며 살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단 하나의 가방에 전 재산과 꿈을 담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고향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현대적이고 너무 빨랐습니다.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맞이하러 나온 여행사 직원.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가 배워온 한국어가 실제로 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나입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된 한국 생활. 여행사는 저를 위해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었어요. 비록 좁았지만 벨라루스의 우리 집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온수가 나오는 샤워기, 가스레인지, 에어컨까지. 이런 편의시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첫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여행사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답사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동대문. 모든 곳이 신기했고 역사적 의미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관광 가이드로서 자신이 없었어요. 발음이 어색하고 문화적 배경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어요. 밤에는 한국사 책을 읽고 아침에는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여행사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노하우를 배웠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가이드 업무는 미국인 가족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설명하는 제 모습이 특별해 보였나 봅니다. 첫날은 실수도 많았어요. 창덕궁과 창경궁을 헷갈리기도 했고 역사적 연도를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음 관광지에서는 더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가이드로서의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6달쯤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여행사에 믿을 수 있는 가이드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러시아어권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문화적 공통점도 있었고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관광객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겁니다. 미모의 벨라루스 출신 가이드라는 제목과 함께요. 그 게시물이 퍼지면서 저를 지명해서 예약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났어요. 여행사도 이런 상황을 반겼고 저는 어느새 알리나 투어라는 개인 평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SNS에서의 인기는 양날의 검이었어요. 좋은 점은 수입이 늘었다는 것. 지명 예약이 들어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전화로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꿈꿔온 날이 마침내 온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인플루언서 같은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매일 아침 화장과 옷차림에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체중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광객들은 관광보다 저에게 더 관심이 많았어요. 사진을 함께 찍자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개인 연락처를 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가끔 매우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화장실 사용 후 정리하지 않거나 심지어 노상방뇨까지.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건 가이드인 제 몫이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런 상황을 겪고 숙소에 돌아와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사랑했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여행사 동료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어요. 주말이면 함께 한강에 가서 치맥을 즐기기도 했고 노래방에서 K-팝을 따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3년차가 되었을 때 저는 한국에 더 깊게 뿌리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늘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제 진짜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귀화하기로. 귀화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5년 이상 거주해야 했고, 안정적인 경제력을 증명해야 했으며,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국사 시험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역사 공부는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귀화 시험 준비를 위해 공부했고, 세금 납부 기록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5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귀화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5년 이상 거주 기록, 안정적인 경제력 증명, 세금 납부 기록,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국사 시험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다행히 관광 가이드로 일하며 역사 공부는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국사책을 펼쳤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 나라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졌어요. 귀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통화도 잦아졌습니다. 벨라루스에 계신 부모님은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너무 멀리 있어 보고 싶다 고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귀화 신청을 할 거예요. 통과하면 제가 공식적인 한국인이 되는 거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두운 조명 아래서 한국어 책을 펼쳐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꿈이 이제는 제 꿈이 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귀화 준비를 하면서도 가이드 일은 계속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미모의 벨라루스 가이드가 아닌 한국을 사랑하는 가이드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관광객들에게 더 깊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관광 코스를 넘어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귀화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과연 내가 한국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 진짜 한국인처럼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한국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국적만 바꾸는 것일 뿐, 제 정체성은 이미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귀화 시험을 마치고 귀화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여행사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전화를 받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어요. 리나라는 새 이름도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아버지는 흐느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냈구나. 정말 내가 해냈어. 어머니도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기쁨에 눈물이 저절로 나왔어요. 부모님은 제가 보내는 돈으로 벨라루스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주택도 구입하셨고 아버지의 오랜 허리 통증도 제대로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귀화 후 첫 일주일은 꿈만 같았어요. 주민등록증을 받고 여권도 바꾸고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도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축하해 주었고 동료들이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벨라루스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있는 테이블을 보며 문득 제 정체성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닦아준 길을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까.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면 이제는 제 진짜 꿈을 찾아볼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간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제 시선은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로 버스 기사님의 자리였습니다. 큰 관광버스를 능숙하게 다루며 수십 명의 승객을 책임지는 그 모습이 왠지 멋있어 보였어요. 특히 김 기사님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서울의 좁은 골목길도 자유자재로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길을 잘못 안내했는데도 괜찮아요, 알리나 씨. 여기서 돌아갈 방법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라며 능숙하게 상황을 해결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대형 면허를 따기로. 대형 버스를 운전하려면 일종 대형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학원 정보를 찾아보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등록했어요. 첫날 학원에 갔을 때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대형 면허를 따러 온 것이 그렇게 특이했나 봐요. 외국인이 대형 면허를 따려고요? 쉽지 않을 텐데
학원 상담 선생님의 말씀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그리고 꼭 버스 기사가 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진지한 태도에 결국 등록을 도와주셨어요. 대형 면허 교육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학과 시험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교통법규나 안전수칙은 이미 일반 면허를 따면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기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12m가 넘는 대형 버스를 다루는 것은 일반 승용차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S자 코스와 방향 전환 과정에서 계속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실기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긴장한 탓에 방향 전환 중 콘을 건드렸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차 라인을 벗어났어요.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김 기사님이 연락해 왔습니다. 제가 면허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연습이 필요하면 도와줄게요. 일과 후에 빈 주차장에서 연습하자고요. 그 말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매일 저녁 관광 일정이 끝나고 김 기사님과 함께 빈 주차장에서 연습했어요. 그의 꼼꼼한 지도 덕분에 실력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핸들을 더 여유 있게 잡으세요. 버스는 승용차와 달리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 해요. 김 기사님의 조언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세 번째 시험.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김 기사님이 알려준 대로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버스와 하나가 되자.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면허증을 받는 순간 마치 또 하나의 귀화 증명서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면허는 있지만 실제로 관광버스를 운전할 기회가 필요했어요. 여행사 대표님을 찾아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가이드와 운전을 함께하면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제 이름으로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게 해주세요. 알리나 투어로요. 대표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예상 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미 SNS에서 인기 있는 가이드였고 여기에 버스 운전까지 할 수 있다면 회사로서도 이득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3개월간 김 기사님과 함께 다니며 실전 경험을 쌓은 후에 단독 운행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견습 기사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는 김 기사님이 운전하고 제가 가이드를 했고 오후에는 한적한 코스에서 제가 운전하고 김 기사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관광객을 태우고 운전했을 때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었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해갔어요. 가이드 설명을 하면서 운전하는 멀티태스킹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단독 운행 첫날이 왔어요. 그날의 코스는 제가 직접 개발한 한국의 숨은 보석 투어였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경기도의 한적한 사찰과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어요. 아침 일찍 차고지에서 버스를 점검하고 기름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첫 손님들을 맞이할 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나입니다. 오늘 가이드와 운전을 함께 맡게 된 알리나입니다. 승객들의 표정이 흥미롭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외국인 출신의 여성 기사가 신기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구심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능숙한 운전 실력과 유창한 한국어로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에 모두 만족해 하셨습니다. 첫 투어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그저 미모의 외국인 가이드가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알리나 투어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어요. SNS에서는 버스도 직접 운전하는 가이드라는 특별한 콘셉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약은 항상 조기 마감되었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더욱 단단해졌어요. 월급도 올랐고 부모님께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좋은 일만 있진 않았어요. 운전과 가이드를 동시에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또한 일부 관광객들은 투어 자체보다 저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 중에는 계속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미국인 관광객이 투어가 끝난 후에도 계속 따라다니며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는 호텔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결국 회사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그룹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이 대형 버스를 운전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편견이 화가 났지만 전문적인 운전 실력으로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투어가 끝날 무렵 그들 중 한 분이 다가와 사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작은 승리였어요. 하나하나 편견의 벽을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어려움과 기쁨은 내가 선택하고 이룬 결과야. 그러니 감사해야지. 부모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단체가 제 투어를 예약했어요. 벨라루스에서 온 관광객 그룹이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투어 당일 그들을 맞이하며 벨라루스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서의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뭉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물으셨어요. 후회하지 않나요? 벨라루스를 떠나 이곳에 정착한 것을?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곳에서 제 진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면허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그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벨라루스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버스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드리고 투어 코스도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니는 제 건강을 걱정하셨고 한국 음식은 잘 먹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의 성공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것임을 느꼈어요.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행사 대표님의 은퇴 소식은 갑작스러웠어요. 2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물러난다는 건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벨라루스 출신 외국인을 믿고 채용해주신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기념 모임에서 대표님은 건배사를 하시며 잠시 제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그 시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대표님의 아들 민준 씨였어요. 35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해외 MBA를 마치고 대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끔 회사에 들러 인사만 나눴을 뿐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첫 출근 날, 민준 사장님은 모든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알리나 씨, 앉으세요. 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준 사장님은 예상과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했다면 민준 사장님은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알리나 투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버스를 운전하며 가이드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이런 독특한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데 새로운 코스 개발에 참여해 주실래요? 그의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새로운 코스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관광지가 아닌 한국의 숨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협업이 시작되었어요. 민준 사장님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회의는 언제나 활기찼습니다. 그는 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짜 한국 체험이라는 콘셉트로 새 투어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한국 가정집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고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외국인들에게 인스타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닌 실제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민준 사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코스를 검토하기도 했고 주말에는 직접 예정 코스를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여전히 한국 전통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모스크바에서 6개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코스 답사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소주 한 잔이 오가며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물었고 저는 아버지의 꿈과 제 여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용기가 부럽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의 길을 따라왔거든요.
그 말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경험은 비슷했습니다. 단지 그는 그 길을 그대로 따랐고 저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상사와 직원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가 되었어요. 새로운 투어 상품 진짜 한국 체험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투어를 진행하면서 민준 사장님은 종종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는 제가 운전하고 가이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투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준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VIP 고객이 오는데 알리나 씨가 특별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기꺼이 수락했어요. VIP 고객은 미국의 유명 여행 잡지 편집장이었습니다. 그의 한국 방문 기사가 실리면 회사에 큰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최선을 다해 투어를 진행했고 편집장은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운전하며 가이드하는 독특한 방식에 감탄했어요. 투어가 끝난 후 민준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잠시 우리 눈이 마주쳤고 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국 잡지에 우리 회사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여행의 혁신, 운전하는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제 사진과 인터뷰가 실렸어요. 회사는 축하 파티를 열었고 민준 사장님은 건배사에서 저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은퇴하신 전 사장님도 깜짝 방문하셨어요. 그분은 민준 사장님과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몇몇 직원들과 함께 2차로 이동했어요. 소주 몇 잔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전 사장님은 취기가 오르자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알리나, 너 알아? 내가 귀화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뒀단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준 사장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 사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내가 버스 운전하겠다고 했을 때 나 속으로 박수쳤단다. 이거다 싶었지. 민망한 침묵 속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 사장님도 함께 웃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유쾌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사장님이 제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전 사장님의 돌발 발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앞서가시네요. 죄송합니다. 민준 사장님의 말에 살짝 실망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먼저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장의 아들이라는 위치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 운전을 시작한 이후 그 도전 정신과 열정에 더욱 매료되었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환상의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민준 씨의 경영 감각과 제 현장 경험이 만나 회사는 더욱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했고 벨라루스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성공했어요. 연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회사에서 철저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우리 관계를 공개한 것은 6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다행히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전 사장님은 드디어 라며 환호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민준 씨와 함께하면서 저는 더 이상 타인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꿈과 목표를 존중해 주었고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어요. 또한 그의 도움으로 벨라루스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께 제가 일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운전하는 버스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민준 씨와 저는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의 안정감과 제 모험심, 그의 경영 지식과 제 현장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냈어요. 우리는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며 동시에 개인적인 행복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한강변을 드라이브하다가 민준 씨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당신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강 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달려갈 파트너가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버스의 핸들을 잡듯 제 인생의 방향도 스스로 결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청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관광버스 안에서였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며 제가 좋아하는 코스를 함께 운전하자고 했어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는 순간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버스 핸들 위에 놓인 반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물론 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정된 코스를 함께 운전하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는 양가 문화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을 위해 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할 때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머니는 민준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미 마음으로 아들로 받아들이신 듯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전 사장님은 축사를 하시며 마이크를 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셨어요. 며느리는 내 손으로 뽑았다.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민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벨라루스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제 여정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요.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결혼식장에는 여행사 동료들과 관광업계 지인들이 모두 모였어요. 특별히 그동안 제 투어에 참여했던 단골 고객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운전하던 관광버스의 사진으로 만든 방명록에 축하 메시지를 남겼어요. 신혼여행은 당연히 벨라루스로 떠났습니다. 민준 씨에게 제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제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자랑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미닝 마을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마을 광장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 알리나의 귀향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부모님이 미리 소식을 전하셨나 봐요. 마을 사람들은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듯 모두 모여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옛 친구들과 재회하는 것도 감동적이었어요. 학창시절 친구 나타샤는 여전히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제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제가 대형버스를 운전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미닝 마을에서는 여성이 트랙터도 운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민준 씨는 비록 러시아어가 서툴렀지만 성실히 통역해준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는 벨라루스 전통술을 마시며 마을 남자들과 우정을 쌓았어요.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본격적인 부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한강의 풍경이 펼쳐졌고 이것이 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각자의 일을 계속했어요. 저는 관광버스 운전과 가이드를, 민준 씨는 회사 경영을 말이죠.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찬성했지만 부모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 생활에 익숙해졌단다. 내가 보내주는 돈으로 집도 고쳤고 아버지의 건강도 좋아졌어.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란다.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벨라루스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결혼 생활 1주년을 맞이하여 민준 씨와 저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한국 체험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학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였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제 한국 교복을 입고 학교 급식을 먹으며 방과 후 활동까지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K-드라마와 K-팝의 영향으로 한국 학교 생활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깊은 부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하는 모습은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알리나 투어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제 아이디어와 열정을 항상 지지해 주었어요. 그는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혼 2주년 즈음, 회사는 더욱 성장하여 지점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부산과 제주에도 사무실을 열었고 저는 신입 가이드들의 교육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출신 가이드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보람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 운전법까지 가르쳤습니다.
기말리나 스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제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벨라루스 대사관 직원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에 새로 부임한 벨라루스 대사를 위한 한국 문화 체험을 원했습니다. 그날 투어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 고국의 대표자들에게 제2의 고향인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였으니까요. 투어가 끝난 후 대사님은 제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고 벨라루스와 한국의 문화 교류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3년차 결혼 생활, 민준 씨와 저는 더욱 단단한 팀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우리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한국 곳곳을 여행했고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벨라루스 음식을 함께 만들며 제 고향의 맛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관광버스에 올라 시동할 겁니다. 알리나, 오늘도 시동 겁니다. 이것은 제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 되었어요. 버스를 운전하며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일은 여전히 제게 큰 기쁨을 줍니다. 때로는 힘든 날도 있지만 그럴 때면 민준 씨가 항상 제 옆에서 지지해 주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벨라루스의 뿌리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제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관광버스 기사, 가이드, 한국 국적 그리고 민준 씨와의 결혼까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스스로 선택하고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이제 저는 가장 저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어제는 벨라루스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제가 살던 미닝 마을에 한국어 학원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마을 회관에 작은 교실을 마련하셨고 저처럼 한국에서 기회를 찾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여정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도 저는 관광버스 운전석에 앉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벨라루스의 작은 마을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소녀가 이제는 서울의 거리를 누비는 버스 기사이자 문화 전도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합니다. 핸들을 잡고 시동 버튼을 누르며 다짐합니다. 알리나, 오늘도 시동 겁니다. 또 다른 여정을 향해.